안녕하세요. 배신의 부의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시어머니. 니들 얼굴 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 먼 곳에 사니까 얼굴도 자주 못 보고 좀 그렇다. 아들 결혼시켜 놓으니까 이산 가족이 되어버렸네. 이산 가족이라뇨. 큰애들은 지들 직장이랑 먼데도 우리 집이랑 가까운 곳에 집 얻었잖니? 나는 네 집이 처음 그곳에 집 마련한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 이미 다 끝난 얘긴데 오늘 또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형님 부부하고는 다르다고.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나를 너무 배려하지 않는 처사야.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냥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사를 하겠다는 소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다. 네? 이사요? 저희가 이사한다는 말을 안 한다고요? 어머니, 저희는 이사 생각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을 하잖아. 이사하거라. 우리 집 근처로. 내 욕심일 수도 있지만 나는 결혼을 시켰어도 죽을 때까지 우리 아들들 얼굴 자주 봐야겠어. 엄마니까 그 정도 욕심은 부려도 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차라리 그 사람을 자주 보내도록 할게요. 뭐라고? 어머니, 이사하라는 건 그의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해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자주 보내겠다고요. 그럼 너는? 내가 아들 얼굴만 보고 싶겠냐? 네 얼굴도 보고 싶지. 네, 마음은 잘 알겠는데 단지 어머니가 자주 보고 싶다는 이유로 직장하고 거리가 멀어지는데 다시 이사라는 건 무리일 것 같아요. 엄마의 욕심이라 하시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말씀 자체가 며느리인 그리고 그 사람의 아내인 제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하, 그래? 너를 배려하지 않은 말이야? 참 잘났다 너. 그리고 어머니, 저는요. 그날이 제가 착한 며느리는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말씀 저한테 전하셔서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거 정말 많이 불편해요. 이사가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부부가 사는 곳인데 이사를 해라, 나를 배려하지 않았다. 그동안 니들이 어찌 행동하는지를 지켜봤다 라는 그런 말씀 정말 많이 불편해요. 전 어머니하고 불편한 사이 되고 싶지가 않거든요. 저도 말에 있어서 조심할 테니 어머니도 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로서 그의 엄마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지만 어느 정도 선은 좀 지켜주셔야죠. 제가 정중히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다시는 이런 일방적인 말씀 저한테 하지 말아주세요. 자주 저런 일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1년에 정말 한두 번씩 마치 연례 행사처럼 시어머니는 저런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긴 했었어요. 이사 외에도 집안 살림을 하는 남편을 나무라진 적도 있었는데 부끄럽게도 저는 집안 살림에는 소질이 정말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소질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건 바로 음식이었었는데 청소는 정말 잘할 자신이 있는데 음식은 아무리 해도 느리지도 않고 워낙에 소실을 하기도 하고 먹는 것에 흥미가 없는 사람이라 음식 솜씨가 더 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서 요리의 대부분은 남편이 하곤 합니다. 네가 여잔데 왜 네가 안 하고 남자인 우리 아들의 주방에 들락날락거리게 하느냐 라는 말씀하셨을 때 남편이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긴 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엄마가 나서서 우리 부부 집안일에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자기는 소질이 있는데 저는 정말 소질이 없다고. 그럼 소질이 있고 재미를 붙인 사람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신경을 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김장 때문에 전화를 하신 거였었는데 이번엔 다 같이 모여서 김장을 한번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댁은 김장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가 떨어지면 그때그때 담그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장을 하시겠다 하는데 그 시기가 딱 제가 일주일 휴가를 받았을 때였답니다.
걱정하실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원인 모를 두통에 너무 시달려서 종묘 검진을 좀 받아보고자 받은 휴가였었어요. 그런데 저보고 휴가 받은 김에 제대로 한번 며느리 도리를 하라는 겁니다. 나와 시어머니. 큰애랑도 얘기 끝냈다. 원래는 전주하려고 했는데 글쎄 그 전주 토요일에 우리 손주가 축구 교실이 있었거든. 어쩔 수 없이 한 주 미뤘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 너 휴가 받았다며? 오랜만에 다들 모여서 김장도 하고 맛있는 저녁도 먹도록 하자고. 어머니, 제가 일이 좀 있어서 아마 집에 없을 거예요. 김장 원래 안 하시잖아요. 왜 갑자기 김장을? 왜? 나도 이젠 김장 하려고. 그리고 너 휴가까지 써서 거의 일주일 내내 쉰다며. 너무 찰겠지 뭐니? 이번이 집 정리 좀 하려고 했는데 이왕 쉬는 김에 우리 집에 머물러서 집 정리하는 것도 좀 도와줘라. 둘째 이야기 들으니까 네가 그렇게 정리에 잘한다며. 네? 집 정리요. 그래. 대청소를 못해서 원래는 큰애랑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 네 큰애 손목이 그렇게 아프다고 하더라고. 아휴, 맨날 집안 살림하면서 애들이랑 아범 뒤시다거리 하다 보니 큰애 몸이 지금 말이 아닌가 보더구나. 그러니까 이번 김장도 네가 더 열심히 해야 할 거야. 큰애는 좀 늦게 오라고 했어. 너랑 내가 그 전에 재료 다 준비해놓고 큰애 와서는 속만 조금 넣으라고 했다. 너는 집안일 거의 안 하니까 손목 아플 일도 없잖니. 건강하고 어디 아프지 않은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네가 이번에 고생 좀 해라. 어머니,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왜 이렇게 또 일방적이세요? 제가 일주일 휴가 받은 건 다 이유가 있어서예요. 그리고 하다던 김장은 갑자기. 저는 집안 살림하지 않으니까 아프지도 않고 고생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 본데 어머니, 다 사는 게 다른 거예요. 뭐라고? 너 지금 심히 가르치냐? 선생질 하는 거야? 아, 어머니. 형님은 형님대로 그래 사시는 것이고 저는 저대로 이렇게 사는 거라고요. 이렇게 억지 부리면서 말씀하시면 어머니 기분이 좋으세요? 제가 일이 있다고요. 어머니, 김장할 시간 없고 대청소할 시간 없다고요. 뭐 맨날 일이 있다고 하냐? 너만 바빠? 세상 모든 일 네가 다 하냐? 그동안은 내가 니들 일이고 우리 아들까지 낳아서 지가 좋다고 해서 내가 말 안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요리를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니? 우리 아들 흉잡이가 내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어. 그리고 요리 못하는 여자들은 여자도 아닌 거야. 못하는 게 어딨니? 다 배우고 여러 번 해보면 나아지는 거야. 네가 귀찮고 하기 싫으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결혼한 지가 얼만데 아직도 집안 살림에 서툰다는 게 말이 돼? 아무리 니들 부부 사이 일이라고 해도 이건 시어머니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나한테 좀 배워. 언제까지 우리 아들만 부여먹어 생각이야? 너도 참 양심이 없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분일 줄은 몰랐네요. 좀 솔직해지세요. 지금 어머니 아들 부려먹고 산다고 어머니 아들이 요리한다고 그거 트집 잡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 트집 잡는 거다. 그러니 와서 배워. 이런 쓸데기 없는 간섭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저를 배려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를 신경 써 달라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어머니, 부려먹고 싶으면 좀 교묘하게 제가 눈치를 못 채게끔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걱정 안 하시겠지만 제가 병원에 좀 갑니다. 별일 아니면 가긴 할게요. 저 혼자가 아니라 어머니 아들하고 같이요. 병원? 네, 병원이요. 안 아픈데도 아프다고 깨병 부리면서 유치하게 굴 사람은 아니니까 그날 보실 수 있으면 보시죠. 어머니 아들하고 같이 갈 테니까 그날 보시자고요. 그 후 이야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막 뭐라 했더군요. 제발 좀 내버려둬 달라고, 건드리지 좀 말아달라고 했다 합니다. 아픈 사람 붙잡고 왜 그러냐고, 강한 척하지만 지금 건강에 문제가 생긴 사람인데 왜 스트레스를 주는 거냐고. 시어머니의 안중엔 제 병원은 없더군요. 남편이 제 편을 드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 합니다.
네 마누라만 끼고 살라고 그리 망했다 합니다.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자기 입맛에 며느리를 맞추려고만 하는 걸까요? 이런 며느리가 있으면 저런 며느리도 있는 건데 병원에선 다행히 별일 아니라고 하더군요. 시댁에 갈까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며느리이고 저 또한 시녀어머니 환영하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내부이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아이고 완전 애물단지다 그거. 니네 집에서 처치곤란이니까 너한테 준 거 아니냐. 금방 책임할 될 것처럼 굴더니만 그런 소리 쏙 들어가고 2주택자니까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어머니, 아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그 집 증여해준다 할 때 어머니 좋아하셨잖아요. 내가 속이 상해서. 아니 너는 도대체 뭐하는 애니? 맨날 몸만 아프다고 하고 몸 아프다고 하니까 손주 놔달라 소리도 못하게 하고 적어도 애라도 있으면 뭐라도 나라의 혜택을 받을 텐데 돈 버는 거 다 나가네 나가. 아주 그냥 속빈 감정이야 감정. 저기요. 그 얼마 안 되는 집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왜 그걸 받아와서. 이제는 장인 장모님이 원망스러울 정도야. 뭐라고? 물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다들 아낄 수 있는 거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는데 우린 이게 뭐냐? 괜히 받았어. 괜히 부담만 되게 받았다고. 그냥 그때 받지 말 걸 그랬어. 당신까지 이러는 거야. 분당으로 이사를 가네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서 고작 몇백 아껴보겠다고 지금 그 증여받은 집을 물고 늘어지는 거야? 너 큰 소리 내지 말아라. 아니 그 집 안 받았어도 되는 거잖아. 그런데 네가 네 집 사정 헤아려 주느라 받아온 거잖아. 따지고 보면 오랜 피해자다. 고작 몇백. 아니 그 몇백은 돈 아니야. 땅을 파봐라. 네가 말하는 그 몇백이라는 돈이 나오나? 그래 저기요. 나는 돈 없다는 자기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냥 그 집을 날려버리면 되는 건데. 짜증나 진짜. 지금 당신 차 때문에 이러는 거지? 내가 현금이 좀 안 돈다고 하니까 혹시 차 안 사줄까봐 지금 그 집 물고 늘어지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래. 너 왜 자꾸 돈 없다 그러냐. 우리 아들 차 사주기 싫어서 지금 돈 없다고 밑밥 가는 거 아니냐. 그럼 그 집을 없애. 왜 이 주택자가 돼서 세금은 나갈 대로 다 나가고 세게 말은 함흥차 사고. 우리 아들이 네가 네 집 배려한 걸로 인해 왜 피해를 봐야 하는데? 우리 아들 차 사줘. 돈 없다 소리 그만하라고. 아내 며느리 장녀 역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돈 몇백 때문에 저런 비아냥 들으니 미칠 것 같더군요. 저들이 집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차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신차 캐피탈 이자율 아시죠? 지금 계약 중에 있는 차 거의 1년 된 것 같아요. 곧 저희 차례가 올 것 같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의 캐피탈 이자율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부담되더라고요. 차를 사는 곳은 좋죠. 누군들 좋은 차 안 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니 신차로 포기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 다 저러는 겁니다. 왜 그 차를 포기해야 하는 거냐고요? 왜 자기들만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이고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말이 통하질 않아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건지 의심이 될 정도로 이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들이 아닌 것만 같은 그런 감정까지 들더군요. 그러면서 이 주택자니까 세금만 나가는 거라고 그 집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차와 집, 도대체 무슨 상관인 걸까요? 아니 무슨 상관이길래 저리 물고 늘어지는 걸까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게 안을 하나 주었는데 기가 찹니다. 물론 그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뱉어버린 말 끝에 저는 한마디로 빡에 돌아버렸죠. 우선 제 앞으로 되어있는 그 집을 처분하는 것은 무리니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자더군요. 시어머니 명의나 아니면 시동생 명의로 돌리자고요. 증여세를 한 번 더 내야 하는 건데 어차피 값싼 집이니 그 정도는 부담되는 선 아니니 그래야 잘한 겁니다. 저 세금 덜 나가게끔 해서 자기가 차 사주라고요. 자기가 저를 위해 배를 하겠답니다. 희생을 하겠답니다. 뭔 개소리를 저리도 쌈박하게 하는지. 나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나한테 집 하나 돌려라. 내가 시미가 돼서 그 집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왜 어머니한테 돌립니까? 그렇게 애물단지면 제 동생한테 돌릴게요.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봐라. 또 지 식구들만 챙기잖아. 언제 되든 책임을 될 것인데. 아니 왜 우리 집 재산을 동생한테 돌린다고 하는 거니? 희생한 우리 아들 재산이야. 그냥 나한테 돌려. 억지 그만 쓰세요. 뭐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기만 해요. 내가 우리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고 당연히 우리 아들 부부가 힘들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우리가 지금 무슨 마음을 먹고 지금 너한테 내 앞으로 그 집 돌려라 라고 말하는데 전혀 모르지. 뭐라고요? 찬찬히 생각해보니까 너는 너무 네 집만 생각해. 너는 결혼한 사람이야. 결혼한 사람이면 엄연히 추가 외인인데 너는 너무 결혼 전 니네 집만을 염두에 둔다고. 재개발 된다 해도 네 앞으로 그거 돼 있으면 너 절대로 네 혼자 안 먹는다. 네 동생들하고 나누려고 들지. 나 우리 아들의 피해는 다 보고 있는데 절대로 그 꼴 못 봐. 그러니까 잠시 나한테 돌려놔. 그게 제일 안전해. 내가 어디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잘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려줄 테니까 안심하고 나한테 돌려놓으라고. 알겠냐? 그럼 더 이상 돈 없다. 우리 아들 차 못해준다. 라는 말도 못하겠지. 그래 자기야. 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당신의 장녀라는 건 잘 알지만 너무 초가만 신경을 써. 우리가 가족이야. 당신은 결혼한 몸이니까 이제 우리 가족을 우선해야 하는 거라고. 더 이상 우리도 피해볼 순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 앞으로 돌리고 우리 조금이라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좀 받자. 몇 년만 버티면 우리도 나아질 거 아니야. 그때까지만 어머니한테 짐 떠넘기자. 어? 그리고 신차도 꼭 계약하자. 나 그 차 욕심낸단 말이야. 차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 절대로. 너 몇 살이니? 지금 엄마한테 조르는 것처럼 마누라한테도 조르는 거니? 뭐? 좋아 죽겠다고 희망에 불었었던 건 바로 니들이야. 니들 생각 안 나니? 그걸 팔고 분당으로 이사를 가고 어쩌고 저쩌고 있었던 거. 재개발 혜택도 받고 싶고 나라에서 준 혜택도 받고 싶고 포기해야 하는 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데 니들 욕심 과했어. 그리고 참 어린애 당신도 그렇네요. 뭔데? 나랑 피 한 방울 섞이기랬어? 아니면 나랑 뭐 원래 잘 아는 사이였어? 우리 고작 5년 봤어. 5년 봤는데 당신이 뭔데? 내 것도 당신 앞으로 돌려라 마라. 말을 하니 이 일에서 없는 것들하고는 엮이지 말라는 거야. 없는 것들은 갑자기 생기면 그 모든 것들이 지들 것인 줄 알고 까불거든? 입 함부로 놀렸다가 너는 이혼당하는 거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좀 분위기 좀 파악하지 그랬어? 어? 네 정신 나간 것들아. 그 후 이야기. 시각 것들은 참 쉬워요. 출가 외인이라는 말만 하면 되고 우리가 가족이야 라는 말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식구니까 우리를 더 생각해야 하고 우리에게 네 것 줘도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는데도 보이는 것이 없는 것들입니다. 니네 집을 우선시하라고? 네 집이 뭔데? 니들 집을 우선시해라 마라. 말을 하는 거냐고 소리 들었습니다. 비단 소리만 지른 게 아니라 네 물건도 집어 던졌습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이 정말 가짜났거든요. 얄밉다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간사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확 그냥 다 쓸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물건 집어 던지고 난리 피운 이 시어머니란 사람 제게 달려들려고 하더라고요. 망할 노인네라고 소리쳤습니다. 젖도 없으면서 챙겨주니까 바라기만 하는 것들이라고. 해준 거 하나 없으면서 바라기만 하는 노인네라고. 내가 부족하다 하면 니들이 잘못된 거라고 했어요.
대자비하고 난리 피우고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니까 그게 더 효과적이 돼요. 결혼 5년 만에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내 노력의 대가가 저런 억지였고 나아가서 나를 향한 비난이었다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 사람 잘못 본 제 탓을 해야겠죠. 이제라도 남 된 걸 다행이라 여기며 살아야 하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배신의 브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울케 언니. 언니, 아직도 마음이 그래요? 화나 있냐고요? 아가씨도 제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아, 언니. 다들 저한테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 없다 말로만 하고 어디 정서 하나 보이는 사람이 있냐고요. 다들 언니한테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이번에 조리원 있을 때 정말 서운했었어요. 달랑 100만 원? 아, 정말 누가 할까봐. 부끄러워 말도 못하겠네요. 언니. 아, 우리 엄마가 시댁 어른들이 얼마 주셨냐 물어보는데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내가 이런 대접밖에 못 받는 며느리인가 싶어도 말이죠. 우리 엄마가 저 달랑 100만 원 받은 거 알면 아마 속상해서 울다가 어머니한테 쫓아가실지도 몰라요. 100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점점 언니가 이상해 보여요. 왜 그렇게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아, 아가씨, 뭐라고요? 지금 아가씨 말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네요. 다들 말뿐이라는 것을요. 제 친구들은요. 정말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서러우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네요. 제 친구들은 다 연예인이 가는 그런 조리원 갔었거든요. 그리고 시댁에서 비용도 다 대줬고요. 우리 집 대이어도 고맙다고 다들 명품 백부터 시작해서 두둑하게 현금 다발까지 받았다고 한다고요. 아, 도대체 왜 친구들은 다 그런 거예요? 다른 며느리들 말 들어도 항상 친구들이 이렇게 시댁에서 해줬다라는 말을 하는데 넉넉하면 해줬겠죠. 언니, 그게 아니니까. 그래도 엄마 아빠 입장에선 최선을 다한 건데. 아가씨, 저는 딸랑 100만 원이에요. 제 친구들은 그런 데도 받았는데 저는 딸랑 100만 원대도 받았다고요. 제가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둘째 낳겠어요? 둘째 낳으면 첫째보단 더 소홀해질 텐데 한 50만 원 주시려나? 그때는 50만 원짜리 며느리 되겠네요. 저 정말 너무 서운해요. 엄마가 언니 달래주라고 연락해보라고 한 건데 암튼 언니는 계속 서운하다 이거죠. 마음 풀 생각 없다라는 거죠. 당분간은 우리 아이 보여줄 생각 없으니 어머니에게 분명히 전해주세요. 저 지금 너무 서운한 마음 들어서 시위하고 있다고 말이죠. 저는 나중에 주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제가 엄청 서운해한다고 그렇게 전해주세요. 너무한다 싶었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없는 돈에 새언니가 필요하다는 거, 새언니가 보고 싶다는 거 사다가 팍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저리 했지만 그래도 제가 새언니의 비위를 맞춰주니 단순한 새언니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분이 풀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다시 새언니의 징징 우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조카의 돌잔치를 준비하면서였었습니다. 조리원 때와 마찬가지로 새언니는 돌잔치에도 저희 식구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라 했어요. 조카가 태어났을 때도 나몰라라 하더니 돌잔치 때에도 역시나 나몰라라 한다고 말이죠. 왜 며느리들은 시댁에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드는 걸까요? 시집살이 시키면 시집살이 시켜서 서운하고 아무 상관 안 하고 니들은 니들, 우리들은 우리 이렇게 살면 홀대하고 무관심하다고 서운해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건지 너무 헷갈리긴 했었습니다. 조카의 돌잔치를 준비하면서 새언니는 저와 엄마 앞에서 그랬습니다. 이번에 조카 돌잔치를 이곳에서 할 예정인데 돈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는지 그리고 언제쯤 돈을 내어주실 건지 하고 말이죠.
돌잔치 당연히 시댁에서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야겠죠. 그런데 새언니가 생각한 바와 저희가 생각한 바의 액수 차이의 간극이 커도 너무 컸다는 거였습니다. 새언니가 돌잔치를 하면서 받았던 돈이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2천만 원이 산출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어김없이 새언니는 이번에도 조리원대를 들먹였습니다. 제가 새언니 기분을 풀어주려고 얼마나 아부랬었는데 결국 자기도 제가 잘하고 제가 자기 편에 대어주니 그냥 넘어갔으면서 돌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때 서러움과 서운함을 토로하는 거였습니다. 너무 기가 차게도 말이죠. 나와 올케 언니 그리고 엄마. 이번엔 저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 아시죠? 제가 조리원 때 어머니한테 엄청 서운했었다는 거? 마음 같아선 어머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아가씨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 잘해서 제가 마음을 풀었었거든요. 그랬었니? 그런데 이번에 당당하게 욕을 해야겠어요. 우리 아들이 누굽니까? 어머니 손주예요. 이 집안의 유일무이한 장손이라고요. 그럼 장손 대접 확실하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언니, 또 왜 그래요? 그러니까 조리원 때 저 서운하게 만들었던 거 이번 참에 다 갚아주세요. 우리 아들, 어머니 손주 돌잔치 하는데 확실하게 지원해주세요. 2천만 원 내어주세요. 큰돈인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어머니,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손주예요. 그 손주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처음이자 마지막 돌잔치라고요. 무조건 최고로 할 겁니다. 장소부터 시작해서 음식까지 다 최고로만 할 거예요. 우리 아들은 받을 자격 되고 그리고 이 집안의 장손으로 그런 대우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손주를 위해서예요. 아니 그래도 2천만 원은 너무하지 않니? 아니 돌잔치에 무슨 돈을 그래도 많이 쓰냐? 이번에도 그럼 안 해주시는 건가요? 저 이번엔 안 참아요. 주세요. 저는 받아낼 거예요. 이번에 저도 땅땅거리면서 어머니 손주 돌잔치에 줄 거라고요. 언니, 2천만 원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애 돌잔치 2천만 원이라뇨. 아가씨는 잠시 빠져줘요. 지금 어머니랑 저랑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집안의 장손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엄마, 해줄 거야? 그렇게 할 거야? 진짜 너무하네. 2천만 원 무슨 장난감 이름도 아니고 우리 집 장손인 건 알겠는데요. 그리고 귀한 조카인 것도 잘 알겠는데요. 아가씨, 지금 뭐라 그랬어요? 너무하다고요. 조카가 우리 엄마 아버지 아들은 아니잖아요. 언니네 아들이에요. 애가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돌잔치를 해준대요. 지금 언니 말 너무 웃겨요. 조리원 때도 솔직히 좀 과하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기 낳았으니까 신소생소한가 보다 했었는데 언니 정신 차려요. 언니 아들이지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효도하면 얼마나 효도한다고. 아가씨 지금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장손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참 유세 떤다. 애 하나 가지고 엄청 유세 떨어. 나중에 또 뭘 가지고 장손 하면서 바랄지 내가 다 겁이 나는데요. 언니랑 오빠가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 안 해요. 그런데 언니랑 오빠의 욕심을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채우는 건 아니죠. 이건 엄마 아버지가 들어준다 해도 제가 반대하겠어요. 저는 엄마 아버지 딸이거든요. 저한테도 그렇게 큰돈 안 쓰시는 분들인데 손주가 뭐라고 조카가 뭐라고 그렇게 큰돈을 쓰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웃기다. 언니 정신 차려요. 딴 친구들은 또 그렇겠나 본데 실체 없는 그 친구들 이야기 들먹이면서 징징대는 거 좀 그만하라고요. 뭐야 뭐 그 사람이 정도가 없어.
그 후 이야기. 제 말을 듣고는 어린 사람한테 무시를 당했네. 이렇게 하면 이혼을 하겠네. 오빠한테 이르겠다 등등 갖은 엄살을 다 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일로 이혼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일이 아니고 두 사람의 일이니 알아서 하라 했습니다. 돌잔치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안의 장손이긴 하나 엄연히 부모가 있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나?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우스운 돈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욕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진짜 들어가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일 수 있지만 너무 잘해줘도 너무 풀어줘도 저희 새언니 같은 며느리가 만들어지나 봅니다. 보통의 시어머니며 보통의 며느리가 되어야 하는데 왜 우리 새언니는 저러는 것일까요? 우선 무작정 새언니의 편이 되었던 저도 문제고 새언니에게 꼼짝없이 잡혀 사는 우리 오빠도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풀어줘도 너무 풀어줘버리는 우리 엄마 아버지도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2천만 원 지원하는 게 맞는 겁니까? 제가 진짜 들어가는 집안의 사람이라서 좀 편협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다들 그렇게 2천만 원씩 며느리한테 툭툭 던져주는 겁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신의 미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남자친구. 저기요, 좋은 소식 하나 가지고 왔어. 이히히히. 좋은 소식? 무슨? 자기 제대로 점수 딸 기회 생겼다. 점수? 무슨 점수? 우리 누나들한테 말이야. 자기 누나들? 우리 누나들 때문에 그동안 괴로웠었지? 누나들이 내 생각하는 마음에서 자기한테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줘. 누나들이라고 해서 자기한테 그리 대하고 기분 좋았겠어? 누나들도 엄청 찝찝해하긴 했었다고. 아, 무슨 소리야 지금. 누나들이 자기를 좋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 아니다. 이미 자기를 좋게 보기 시작하긴 했지. 자기 누나들이 나를 좋게 본다고? 아니 일주일 전만 해도 돈 많은 남자한테 지집하려고 하는 여자라고 욕하셨던 분들인데 갑자기? 왜? 너무 웃긴다 자기 말. 자기도 좀 그러지 말아라. 솔직히 말해서 안 그러겠어? 자기 같으면? 뭐가? 나 같으면 뭐가? 자기네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랑 차이 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래. 우리 학벌 차이도 그렇고 누나들 입장에선 남자한테 붙어서 살려고 하는 여자인가? 의심이 될 만한 일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내가 좀 우리 집에서 귀하잖아. 우리 엄마 알지? 나를 몇 살에 낳았는지? 우리 엄마 이제 환갑이다. 늙어 아들이라고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나를 낳았고 금조겹 키웠는데 좋은 여자 만나기를 바라는 누나들 마음 그리고 엄마의 마음 이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지. 그동안 나 만난 여자들 항상 당했었어. 그런데 그거 알아? 아, 뭘 알아? 자기가 유일하게 버틴 여자다?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헤어나오지 못하나 봐. 우리 누나들도 자기같이 독한 여잔 처음 봤대. 아우리 찔러도 꿈쩍도 안 하는 여자는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 역시 우리 자기는 대단해.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리고 버틴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무시한 거야. 너 잘난 집안의 아들인 건 아는데 그런 소리 듣고 바로 너랑 헤어지면 내가 꼭 너한테 비부터 살려다가 그거 들킨 사람 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무시를 한 거라고. 어찌 되었든 간에 자긴 존버야. 역시 존버는 승리를 한다니까. 있잖아. 누나들이 엄마 환갑 파티에 자기 초대했어. 자기 데리고 오래. 완전 대박이지. 환갑 파티? 아니 요즘 세상에 환갑 파티라나. 엄마 환갑 파티 할 건데 자기도 초대됐어. 그리고 하루 전에. 뭐? 하루 전에. 나보고 하루 전에 오라고. 누나들이 같이 준비하자고 하네. 집에서 간단하게 하긴 할 건데 뭐 물론 음식들을 하자는 건 아니고 파티 준비를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 아, 나보고 니네 엄마 환갑 파티 준비를 하라고? 니네 누나들이랑? 맞아.
내가 자기 얘기했거든. 자기가 이벤트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자기 손재주도 좋고, 그리고 야, 자기 미술 전공했잖아. 얼마나 근사하게 파티에 어울리게 장식을 하겠어. 누나들한테 얘기했더니 쓰임새 있는 애네. 라고 하면서 한번 불러보라고 하더라고. 이번에 잘해서 우리 누나들 코좀 납작하게 만들어줘. 자기 잘하잖아. 자기 그런 감각 있잖아. 안 그래? 이히. 제대로 점수 한번 따보자.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잘 보여. 우리 엄마랑 자기랑 은근 잘 맞을 것 같은 상이긴 하거든. 엄마를 휘어 잡으라고. 우리 엄만 자기처럼 기센 여자 좋아해. 이히. 알겠지? 웃으면서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남자친구 말처럼 점수 제대로 따야 하니까 제 실력 발휘 한번 해야 하는 걸까요? 남자친구 집이 좀 잘 삽니다. 남자친구 누나들이 저를 곱지 않게 보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내가 좋으니까, 그리고 나한테 잘하니까, 게다가 플레이어?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정말 잘 돼서 결혼하면 주식 잘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들의 식구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자기 엄마 환갑 파티 일을 도와라? 망설여지더라고요. 눈 딱 감고 한번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뒤엎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제가 싫었지만 싫다 좋다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얼버무려 버렸네요. 솔직히 잘 사는 남자친구 집안 싫지는 않았으니까요. 망설여지더라고요. 나와 남자친구 누나? 온다며? 준비 같이 해주겠다고 했다며?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 너란 앤 한다고 할 줄 알았다고. 너란 애가 여자 망신은 다 시키는 거야. 그건 모르지? 하여튼 돈에 너를 팔아 넘기는 거야? 돈이 좋긴 하지. 그치? 네, 언니. 저 돈 좋아하거든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네가 여자 망신을 다 시키고 있다라는 건 모르지. 말이 되니? 며느리 다니면서 고작 여자친구면서 환갑 파티 준비하라고 하는데 와서 한다는 게 진짜 망신이다. 망신이야. 이래서 내가 너를 싫어하는 거야. 애가 자존심도 없거든. 자존심 없어요. 어차피 지금 잘 보여서 결혼하면 언니네 재산 다 내 거 되는 건데 그깟 자존심증? 나는 아무 상관 없는데요. 어머니랑 저랑 잘 맞을 것 같다고 안 그래도 그러던데 혹시 제가 어머니 마음에 쏙 들까 싶어 불안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야. 저기 언니, 나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 잘 아는데 나도 언니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언제 간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뭐야, 온다며. 네가 온다고 했다며. 갈까 말까 조금 망설여졌는데 네가 이렇게 지랄떠니까 그냥 안 갈란다. 뭐? 지랄? 지랄. 야, 니들은 뭐 평생 잘 살 줄 아니? 네 부모는 잘 살지 몰라도 너랑 네 동생 꼴 보니까 다 거덜날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 쓰면 좋아? 그렇게 사람 무시하면 좋냐고. 돈이 조금 욕심나서 취업 한번 할까 했는데 씨바새끼 경같은 십스풀펜 같은 것들아. 쪽팔남의 병신을 쓰는 지랄 떨지 말고 네 엄마 환갑 잔치나 잘해. 나는 그냥 안 갈래. 갑자기 약속이 생겼거든? 그 후 이야기. 남자친구 전화 와서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직할까 했는데 너무 막대하는 것 같아 다른 취직 자리로 갈아타겠다 했습니다. 니네 엄마 환갑 잔치를 하든 말든 니들 알아서 잘하고 그동안은 내 욕심에 참았었는데 네 누나가 하도 꼴까쳤게 사람 무시해서 그냥 너랑은 헤어지겠다 했어요. 너 좋은 남자 만나 연애할 테니 너도 그러라고 했네요. 무시만 안 했으면 그냥 가서 기분 좋게 점수 좀 따보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겠죠. 내가 괜히 성질을 부렸나 하고요. 그런데 후회는 후회고 뭐 그땐 어쩔 수가 없었네요.
하도 꼴깍하게 굴어서 발끈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잘 참았었는데. 아까비. 안녕하세요. 내신의 브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신우이. 올게. 어떻게 생각해? 엄마 아버지 이혼 말이야. 저 너무 놀랐었어요. 갑자기 이혼을 말씀하셔서. 갑자기라니, 그건 아니지. 나는 엄마 아버지 이혼 적극적으로 찬성해. 올케도 알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치이나서 살았는지? 형님, 그래도요. 젊었을 땐 몰랐겠지. 언젠간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 상상도 못했었겠지. 우리 아버지가 어땠었는지 알아? 요즘엔 안 하는 말이지만 그 뭐냐. 3일에 한 번씩 부고 대가리와 여자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말. 네, 저도 듣긴 했었는데. 소윤수 우리 엄마한테 행하신 그런 분이야. 밥상 없는 건 기본이고 엄마를 얼마나 괴롭혔었는데. 그리고 나이 들어선 어땠니? 나이 들어 병들고 나서도 엄마를 엄청 부려먹었었잖아. 김병희 효자 없는 법이라고. 자기가 자기 몸 관리 못해서 병들었으면서 왜 엄마 탓을 하는데. 형님, 그래도 자식들이 나서서 이혼을 찬성한다 말을 하는 건 좀 그렇다고 봐요. 아무리 부모님이어도 부부 일이잖아요. 두 분이서 알아서. 오이키 엄마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가만히 있어도 봐줄까 말까인데 맨날 엄마 탓하고 투정 부리니까 엄마가 버틸 수 있겠어? 나는 적극적으로 엄마 아버지 이혼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말 맞다나 젊었을 때도 그렇게 쭈구리로 살았었는데 늙어서도 남편 수만 들면서 살아야 한다면 우리 엄마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 딸로서 같은 여자로서 우리 엄마만큼 불행하게 산 사람 없다. 그러니까 옳게도 이혼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우리 엄마한테 힘 좀 줘. 같은 여자들끼리 뭉쳐야 하지 않겠어? 형님, 저는 중립을 유지할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리 사신 건 안타깝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힘을 실어드리고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요. 옳게. 정말 이러지 말아라. 옳게 힘이 가장 필요한 거 몰라? 네? 제 힘이요? 그래, 동생도 엄마 아버지 이혼 찬성한다 하잖아. 그리고 엄마 아버지 이혼하시면, 네, 이혼하시면요. 엄마 데리고 갈 거지? 아버지랑 절대 못 살아. 그냥 아버지는 그 집에서 사시라고 해. 우리 엄마 그렇게 까다로운 분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올케가 우리 엄마 모시고 산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겠니? 올케는 확실하게 점수 따고 들어가는 거야. 알지?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어머니를 저보고 모시라고요. 형님. 시어머니 고생하며 산 거 들어서 알고 있고 결혼하고 시부모님 관계 보면서 젊었을 때는 얼마나 심했을지 대략 짐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시어머니 인생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 이해하고도 남죠. 그리고 제가 만약 시어머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다면 저라도 이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라는 점이었습니다. 시부모님 이혼하시는 것은 상관없었으나 그 이유가 문제였었거든요. 시어머니 이혼을 찬성해달라면서 시누이가 시어머니의 거처를 저희 집으로 이약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이혼은 부부만의 일이잖아요. 부부가 헤어지는 것은 그 부부만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걸까요? 왜 제가 시어머니를 떠안아야 하는 걸까요? 제가 너무 매정한 며느리일 수도 있지만 네, 저는 피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었지만 남 부부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나와 시어머니. 애미야, 네가 선택해라. 네, 어머니, 뭘 제가 선택을 해야 하나요? 나를 모실 건지 아니면 네 시아버지를 모실 건지 말이지. 뭐 저 양반은 이 집에서 안 나간다고 했으니까 내가 니네 집으로 들어갈 확률이 더 높긴 한 것 같아?
아픈 시아버지 병수발 하면서 사는 것보단 멀쩡한 내가 더 낫지 않겠니? 암튼 나는 이혼할 거다. 더 이상 이 짓거리 못 해먹겠어. 이러다간 내가 저 양반보다 먼저 저도적할 것 같다. 나도 내 목숨을 살려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알지 않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해답을 줘. 어머니, 형님에게도 제가 말을 했는데 이혼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라는 말은 며느린 제 입장에선 뭐라 말씀드리기 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또한 제가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럼 너는 나보고 이 일을 살라고 하는 거냐? 계속 이렇게 무시받으면서 살라고. 제가 뭐라고 어머님 아버님 이혼을 하시라 말아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전적으로 가족들끼리 해결을 봐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 가족이란 한마디로 피가 섞인 실제 가족들 말이죠. 뭐? 너 지금 발을 빼겠다라는 거냐? 이 불쌍한 시임이 도와주지 않고 발을 빼겠다고. 나 모시기 싫어. 너 손해보기 싫어. 그냥 나보고 일이 살라고? 왜 제게 선택권을 주시는 건지. 어머니 아들도 앞에 있었고 딸도 있었는데 며느리는 제게 시아버지를 모실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를 모실 건지를 선택하라니요. 어머니 고생하셨고 아버님 성격 짱짱하신 거 잘 아는데 그래도 그건 두 분의 일이고 만약 두 분 이혼을 하신다면 앞으로 어찌 사실지도 확실하게 정하신 뒤 최대한 자식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뭐, 자식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게끔 하라고? 다 키워놓았고 이젠 효도받으면서 살 나이인데 듣자 하니? 지금 네 눈치를 보라는 말로 들린다. 지금 그런 말이야. 저는 그냥 이 집안의 며느리일 뿐이지 해결사는 아니잖아요. 그 해결은 자식인 구이나 형님이 하셔야죠. 안 그런가요? 네 생각 잘 전해 들었다. 그렇게 나를 부담스러워했었구나. 내가 미처 몰랐었다. 나는 우리가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아니라 딸과 엄마의 관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네가 내 사정을 분명히 헤아려 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내가 믿는 도깨 발등 완전히 찍혔구나. 어머니, 지금 이걸 그리 들으시면 안 되는 거죠. 아, 정말 제게 왜 이러세요? 진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그럼 그냥 이혼 안 할게. 며느리한테 부담 주는 시엠이 되면 안 되겠지? 나이 먹어 주책 맞기 시집살을 시키는 시엠이 되면 안 되는 거겠지? 그렇게 지지를 공상으로 당하고만 살았었던 내 인생인데 뭐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제 와서 내 인생을 찾겠다고 부르소를 쳤는지 그냥 살도록 하마. 하지만 이거 하나만 알아둬라. 내가 이혼을 안 하는 건 바로 너 때문이라는 걸. 네가 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나를 진심으로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다. 왜? 뭐라고요? 저 때문에 이혼을 안 한다고요? 어머니 인생을 포기한다고요? 그래. 너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둬라. 그동안은 남편 자식들 때문에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너한테 피해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 짱짱한 양반하고 산다는 거 너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혼 안 하마. 너한테 했던 이야기 듣지 않은 걸로 해라. 이렇게 살다 그냥 죽는 거지 뭐. 아이고 이 서러운 팔자. 아이고 이 더럽게 복도 없는 여자야. 아이고 너무 서럽다 서러워. 며느리한테도 대접 못 받는 나 같은 시세가 또 어디 있겠나. 아이고. 억지도 정말 이런 억지가 없네요. 정말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길 바라는 건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제가 모시겠다고 하면 되는 건가요? 얼른 이혼하시고 제게 오시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왜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거라고. 어머니, 지금 제 탓하고 저를 괴롭히실 작정인 것 같은데 그만하세요.
뭐 제 생각도 없고, 더군다나 저는 어머님, 아버님 이혼 이야기에 끼고 싶은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어머니 인생은 어머니가 사시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 계획도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되게 이러시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저 같으면요, 어머니. 지금 와서 이럴 게 아니라 짐작 이혼을 하셨어야죠. 저희 엄마 이혼 넘어가지고 결혼 전에 뭘 하셨으면서 참을성이 없네, 지조가 없네, 뭘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와서 제가 받아주면 이혼을 하고 안 받아주면 이혼을 안 한다고요? 정말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어머니, 저는 동네 북이 아니에요. 어머니와 아버님 일은 두 분이서 알아서 하세요. 제가 그 일은 결혼했지. 어머니 인생 책임져 주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 후 이야기. 시어머니 이혼 이야기는 아직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혼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탓하고 있던 이야기도 동시에 들려오고 있고요. 며느리가 죄인입니다. 받아주지 않고 시부모님들이 지시했을 때 따라주지 않는 며느리가 대역 죄인이에요. 그런데 무렴지 비양심적이라 생각되어지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는 남편도 그렇습니다. 어쩜 그렇게 자기 부모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모른 척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남편은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해라. 알아서 하실 거다. 저러다가 그만하실 거다. 부모님 일에 신경 써서 우리가 뭐 하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지? 뭐여 그리 신경을 곤두세우냐. 그냥 들어만 들여라. 네. 그래서 그냥 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애만 며느리한테 책임을 지라는 건지. 정말 며느린 동네 북인 건가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흔한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까지 민신의 우리 지아 허였습니다.